안녕하세요. 중년 남성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아드님의 건강이 걱정되시는 모든 분들께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혹시 요즘 화장실 가는 게 잦아지고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드시나요? 밤에 잠들었는데도 소변 때문에 자꾸 깨서 피곤하진 않으신가요? 혹시 이런 사소한 변화들을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중년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하지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중요한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 건강입니다. 무시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이 전립선 문제.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오늘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여러분의 활기찬 중년 생활을 위한 특급 정보를 쏙쏙 알려드릴게요. 그럼 전립선 건강 지키는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전립선, 대체 무엇이고 왜 이렇게 중년 남성에게 중요한 걸까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요도를 감싸고 있는 호두알 만한 크기의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전립선액은 정자의 운동성을 높여주고 생식 기능을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손가락으로 목을 조르듯이 요도를 압박하게 되는 건데요. 이걸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부릅니다. 슬프게도 4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60대 남성의 절반 이상, 그리고 80대가 되면 거의 90%에 가까운 남성분들이 이 전립선 비대증을 겪는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아주 흔한 질환인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남성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통받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노화에 따른 호르몬 변화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대사 산물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 전립선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전립선이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당뇨나 비만 같은 대사증후군도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 평소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앉아있는 시간이 긴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나 술과 담배를 즐겨 하시는 분들도 전립선 건강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처럼 생활습관과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들이 전립선 비대증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합니다. 밤낮 없이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에 시달리고 소변 줄기가 힘없이 가늘어지고 심지어는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소변 주저 현상까지. 여기에 아침 발기부전까지 겪는다면 정말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고 자신감마저 잃게 될 거예요. 혹시 골프 치다가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당황스러웠던 적은 없으신가요? 또는 영화 보다가 중요한 장면에서 화장실 때문에 집중이 안 된 적은요? 이런 증상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사회생활이나 여가 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전립선 문제를 무시하고 방치하게 되면 요로 감염이나 방광 결석, 심지어는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수신증 같은 심각한 신장 질환, 또는 밤에 소변을 보러 가다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런 합병증들은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최근에는 전립선 비대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답니다. 과거에는 수술이 부담스러워 망설이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이제는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지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수증기 이용 경유도 전립선 기화술, 즉 리줌이라는 최신 치료법입니다. 이건 내시경을 이용해 전립선 내에 103도의 수증기를 정확히 주입하여 과도하게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자연스럽게 괴사시켜 줄이는 최소 침습 치료법인데요. 15분 내외의 짧은 시술 시간으로 국소 마취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요.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고 입원 기간도 최소화되며 통증도 적어서 회복도 빠르고요. 무엇보다 기존의 전립선 절제술과 달리 사정 기능이나 밝기 기능 같은 성 기능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이 많은 젊은 중년 남성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유로리프트라고 불리는 전립선 결찰술도 있습니다. 이는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실처럼 생긴 임플란트로 묶어 요도를 넓혀주는 시술로 역시 최소 침습적이며 성기능 보존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이 방법이 다 맞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개인 맞춤 치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증상과 전립선의 크기, 나이,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PSA 검사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와 전립선 초음파,
필요시 전립선 MRI 등을 통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불필요한 검사는 줄이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 나이가 많아서 수술이 어렵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80대 이상 고령 환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근에는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한 방법들도 많고 신체적 부담이 적은 최소 침습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민망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여러분의 삶의 질과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전립선 문제는 단순히 배뇨 불편을 넘어선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립선 건강을 위해 우리가 평소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라는 말이 있듯이 평소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식습관입니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많은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 녹차의 카테킨,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의 설포라판 등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섭취를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게 먹어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둘째,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50대부터는 1년에 한 번씩 PSA 검사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를 권장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증상이 있다면 40대부터도 검진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PSA 수치가 3.0 이상이라면 전립선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니 꼭 기억하고 실천해주세요. PSA 검사는 간단한 혈액 검사로 진행되므로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올바른 배뇨 습관입니다.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습관은 방광에 무리를 주고 전립선에 좋지 않아요. 유의가 느껴지면 바로바로 화장실에 가는 것이 중요하며 소변을 볼 때는 서두르지 말고 완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기 전에는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하는 것이 밤중에 깨는 횟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규칙적인 정액 배출입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저장고가 아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액은 만들어지면 규칙적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정체될 경우 염증이나 부종을 유발하고 심지어 전립선 비대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60대 이상 남성의 경우 적절한 성생활이나 자위 행위를 통해 정액을 배출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최신 정보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규칙적인 배출은 전립선 간에 축적된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고 전립선 내 압력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다섯째, 병원에 방문할 때는 배뇨 일지를 작성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12일 정도 배뇨 횟수, 밤에 깨는 횟수, 소변의 시원함 정도 등을 상세히 기록해서 전문의에게 보여드리면 여러분의 증상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배뇨 일지는 의사에게 여러분의 일상적인 배뇨 패턴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 건강은 여러분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배뇨 문제뿐만 아니라 발기부전, 성욕 감퇴, 자신감 하락, 우울감, 수면의 질 저하 등 삶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자라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의 건강을 챙기고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을 민망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중년 생활을 위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최소 침습 치료와 같은 최신 치료법들은 기존 수술법에 비해 효과는 비슷하면서도 수술 위험이나 부작용을 현저히 줄여준다고 하니 너무 겁내지 마세요. 전립선액이 정자의 운동성을 도와 생식 기능을 보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이 중요한 기관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우리의 숙제 아닐까요? 사랑하는 중년 남성 여러분. 그리고 그 가족 여러분, 오늘 전립선 건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많은 정보와 공감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전립선 문제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인지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때로는 최신 치료법의 도움을 받아 더 나은 삶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단순한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기적인 검진, 올바른 생활 습관, 그리고 필요할 때의 적극적인 치료는 여러분의 중년 이후의 삶을 훨씬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나의 건강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